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열강입니다. 오늘이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6회 시간인데요. 오늘은 발해를 다시 우리 역사 속으로 불러들인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득공은 1748년 서울에서 진사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유득공 하면 서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유득공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유득공의 증조 할아버지와 그의 외할아버지가 서울 출신이라 그 역시 서울 출신으로 대접받은 것인데 참 조선시대의 신분제 참 가혹하죠. 유득공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데 20살 무렵에 박지원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박지원의 제자였던 이동무, 박제가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역시도 북학파의 일원이 됩니다. 유득공은 25살 때 속가인 생원시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곧 생원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출신이라 대과 응시에 제한이 있었고 설령 대과에 합격한다 하여도 이후 승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에 그는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같은 서울 출신인 이동무, 박제가 등과 어울리면서 초야에 묻혀 공부도 하고 함께 시도직구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유득공의 학식과 재주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던 어느 날 그는 정조의 부름을 받고 32살 나이에 관직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는 같은 서울 출신인 이동무, 박제가 등과 함께 정조의 파격적인 발탁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어서 왕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리에 임명된 것입니다. 유득공은 원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득공은 훌륭한 시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문학작품들을 두루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사 관련 서적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러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당시 규장과 검소관이 된 사람들 중에서 유독 유득공이 역사에 관심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유득공은 규장각 검소관이 된 지 딱 5년 만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발해고입니다. 그는 이 책이 발해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발해고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당시 주류 사대부들은 우리 민족사의 일부라고 인식하지 못하던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참으로 탁월한 식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혹시 그가 서울 출신이라 차별의 아픔을 받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유득공은 우리 역사에서 서자 취급을 받던 발해가 우리의 역사로 당당히 인정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유득공은 이후 지방관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의 학식과 재주를 아깝게 여긴 정조가 그가 지방관으로 나가 일할 때에도 규장각, 검서관직을 같이 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포천 현감, 제천 군수, 그 다음에 가평 군수를 차례로 역임하게 됩니다. 유득공은 말년에 종삼품인 풍천무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1800년 그를 알아봐주던 군주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자 그는 풍천부사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사임합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조용히 초야에 응거하며 학문을 버타며 지내다 1807년 59살을 일기로 운명합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는 그가 구당서, 신당서 등의 중국 사서들, 그리고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우리나라의 역사서, 그리고 속일본기 등 일본의 역사서 등 총 22종의 역사서를 참고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유득공은 발해가 고구려의 뒤를 잇는 우리 민족의 역사임을 강변하였고, 따라서 우리도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소위 통일신라 시기의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신라와 발해가 남과 북에서 각각 나라를 수립하여 양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즉, 유득공은 역사계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역사가인 것입니다. 이종유의 동사에서 시작되어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그 꽃을 피운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 유득공의 발해고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지지로 이어진 이후 한치훈의 해동역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득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 유득공 관련 내용이 어떻게 우리 시험에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1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을 지닌 책은 부여씨의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해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네, 문제의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신라와 발해를 각각 남북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득공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역사책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동국통감, 2번 동국사략, 3번 대동지지, 4번 신증 동국여지승남. 네,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죠? 정답은 대동지지입니다. 오답 선택지도 잠깐씩 살펴보면 동국통감은 성종대 서거정이 편찬한 역사서인데 여기에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동국사력은 태종대에 편찬된 역사서인데 여기는 발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지지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김정호가 지은 역사지리서로 발해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열하였고 또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인식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중종 때 편찬된 관찬 지리서인데 여기에도 발해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이야기 제6회 유득공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